천안과 아산에는 지역 출신 역사인물의 이름을 딴 두 곳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 교체와 시설 개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지난해 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 하반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기부와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수도 앙카라시와 우호협력 협정 체결을 맺은 세종시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지역 출신 역사인물의 이름을 딴 두 곳의 과학관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시물 교체와 시설 개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과학관이 아니라 유물전시관 아니냐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홍대용 과학관입니다. 개관한 지 8년이 넘도록 전시물 교체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관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산 장영실 과학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개관 11년 만에 처음으로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지만 바뀐 건 극히 일부입니다. 과학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철진한 전시물이 즐비하고 고장이 난 체험시설엔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싶은데 한 명은 고장나서 못하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답답하고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냥. 두 과학관의 공통점은 모두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지자체들은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전시물 교체 등 시설 투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더욱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엔 BTL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의 맹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적으로 BTL 사업을 피치 못해 할 수는 있으나 그 후에 그 안에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라든지 자료라든지 원하는 서비스에는 그때그때 반응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가지고 시민들의 요구를 좀 만족시켜줬으면. 지역의 관광자원인 과학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연을 거듭해온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서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 하반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건설된 아산 충무교입니다. 홍수위 부족은 물론 시설 노후화와 병목 현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면서 지난 2020년 실시 설계 용역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설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재가설 사업은 충무교차로와 석정교차로 간 940m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4년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 등 일부 절차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은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한 상황.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90억 원으로 오는 2026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이나 자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완공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충무교 재가설 사업. 드디어 공사 계약 단계에 이르면서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 차원의 기부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수도 앙카라시와 우호협력 협정 체결을 맺은 세종시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국내 유명 신발 제조기업
84년 만의 강진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방한하와 구두 등 1,000켤레를 기부했습니다. 판매가론 2억 원이 넘는 물량입니다.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요새는 또 춥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생필품 중에 그래도 신발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빨리 그 지진 피해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해당 공장을 방문해 통큰 기부 결정에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응원이 그 시리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튀르키예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응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세종시 관내 기업들의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호 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물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대평동엔 지역의 한 교회가 1,000만 원 상당의 담요와 목도리를 전달하는 등 각 주민센터 창고마다 생필품이 쌓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렇게 기부받은 물품을 오는 27일까지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시 지부가 회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320만 원을 전달했고 세종시 소속 공직자들도 1,000만 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충남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및 출자 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과 혁신 성과 등 3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최우수 기관 4곳과 우수 기관 61곳을 발표했습니다. 천안은 수도권 전철 환승 할인제 도입과 수어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는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호서대학교가 2022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3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열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2,342명, 석사 214명, 박사 143명 등 총 2,699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졸업생 전원에게는 학위증과 함께 위조나 변조,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을 이용한 NFT 학위기가 발급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강일구 총장은 졸업생에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대학의 벤처 정신을 기억하고 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되달라며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졸업식이 진행되면서 졸업생들은 모처럼 정든 교정에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등 동기와 사제 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정부 세종신청사 일명 중앙동에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부처 입주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업무를 위해선 반길 일이지만 지역에서는 청사 재배치에 따른 상가공실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성동 행정안전부 본관에서 출발한 이사 트럭이 10분가량 거리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도착합니다. 의자와 책상, 개인 비품들이 줄줄이 내려지고 차례로 청사 새 사무실로 옮겨집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행정안전부의 입주가 시작된 겁니다. 행안부의 중앙동 입주 인원은 1,918명. 각 부서별로 이달 말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본관과 별관이 서로 떨어져 있어 발생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입주도 이뤄집니다. 이전 규모는 1,300여 명입니다. 행안부는 중앙동 1층부터 4층, 10층부터 14층에 나눠서 배치되며
기재부는 3층부터 10층에 자리하게 됩니다.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가 사용하는 청사엔 인사혁신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민간 건물을 이용 중인 이들 부처가 빠져나가면 청사 일대 상가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걔들이 빠져서 중앙동으로 가면 거기 있는 식당들이나 상권들은 무지한 타격을 본다고 보죠. 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가 지역 상권에 주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에도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지만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접수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 사진 2장,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올해로 2기째를 맞는 글로벌 홍보단 일명 세종프렌즈 단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 가나 등 세계 14개 나라 출신 15명의 외국인이 1년 동안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매달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세종시 관광 명소, 생활상 등 각자 개성을 녹인 이색 콘텐츠로 세종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명예-독립운동가 1,919명을 모집합니다. 명예-독립운동가는 오는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운동 재연 행사에 참여하며 수기 태극기와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접수는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세우시고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건강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농산물 어디까지 믿고 사시나요? 네? 일일이 원산지 확인하시고 농약 잔류량 확인하시고 유통기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요? 아이고, 우리 소비자님들 정말 꼼꼼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정.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우리 아파트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암요. 믿고 사고 믿고 먹고 최고죠. 그래서 천안농업기술센터가 천안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할 농뜰의 직거래 장터를 모집 중이니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니까 연중 건강한 먹거리를 집 앞에서 뚝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품목도 엽채류, 과채류, 농산 가공품 등 40여 종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신청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521-2911, 521-2911이고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콜. 이번에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세종시 해밀마을로 가봅니다. 세종시는 쾌적하고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여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은 해밀동이 괜히 된 것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밀동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활력으로 일궈낸 세종시의 대표 행복도시인가 봅니다. 이번엔 해밀동에서 주민이 직접 마을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마을기획단을 모집하네요. 주민 자체와 손을 잡고 으쌰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마을기획단은 현안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스스로 더 좋은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바꿔나가는 것이니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마을 일꾼 50여 명을 모신다고 하니
관내 주민이면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세요. 신청은 온라인이나 해밀동을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강추합니다. 이번에도 세종시 소식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특히나 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저도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고유가의 맹추위를 견디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일러를 설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꿀팁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고고고! 세종시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종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가 해당되는데요. 지원 비용은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층에 무려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따뜻한 겨울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의 공고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도 살리고 난방비도 절약하고 집도 뜨끈뜨끈 좋아요. 오늘 소식도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복 도우미가 되기 위해 오늘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중 5개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에 교육지원청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시민단체들은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산시는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아산교육지원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사업은 통학환경 개선 지원을 비롯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그리고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비 등으로 모두 8억 9천여만 원입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충남도 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맺었던 충남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도 새 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한다며 시는 교육진흥을 위해 별도로 특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아산시 교육경비와 교육청 예산을 합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를 지원해왔던 교육지원청은 갑작스러운 아산시의 입장에 난처해졌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우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교육청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다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파기를 선언한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 충청남도 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환원 준수하고 일방 삭감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역대 시장이 정권에 따라 교체됐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비 삭감은 처음이라며 삭감된 예산으로 교육자유 특구 지정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은 새로운 정책, 교육자유 특구, 일명 기적대안학교와 신설학교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이라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아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경비 사업들이 대부분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관련 사업들의 성과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토를 거쳐 지원하지 않게 됐다며 교육자유 특구 지정 도전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아산시가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다, 주는 곳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죠.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또 체류비까지 지원해주는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천안백석대학교 이야기인데요. 4년간의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장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사모를 던지며 기쁨을 만끽하는 13명의 유학생들. 졸업이 꿈만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르완다, 탄자니아 등 11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개발도상국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19년 백석대에 입학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체류비 지원까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기업과 교회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크고 더 먼데 성장할 수 있기를 화이팅으로 응원합니다. 대학도 유학생마다 전담 교수를 배정하고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후원하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기업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 IT 분야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학문과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 꿈은 인도에 돌아가고 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초등학교는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세우고 제가 같이 상담하고. 개발도상국을 돕는 이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대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할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성인 60명, 청소년 20명 등 모두 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목원 운영과 식물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단으로 선정되면 수목원 무료 입장을 비롯해 활동 실적에 따른 소정의 참여비가 지급됩니다. 모집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천안과 세종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충남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